국여방의 세무팀장 고봉성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취득, 보유 시점의 세제 혜택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처분 시점의 세제 혜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분 시점은 다들 아시다시피 양도소득세가 주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신 이유가 양도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기 때문인데요. 그럼 등록하였을 때 당시 받을 수 있었던 혜택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혜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짧지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등록 임대사업자의 처분 시점 첫 번째 혜택은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입니다. 이는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9억까지 비과세로 해주는 혜택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다른 세금과 달리 여러 해에 걸쳐 누적된 미실현 이익을 처분 시점에 일시에 실현한다는 점에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일반적으로 세금을 고민할 때 양도소득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를 비과세를 받는다면 이건 엄청난 혜택이 될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주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하셔야만 비과세 요건에 부합합니다. 이는 조정 대상 지역인지 아닌지와 관계없이 2년을 무조건 거주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입니다. 소득세법의 용어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앞으로 줄여서 민특법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용어가 일치하지 않아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서 설명드리자면 이 혜택에서 장기임대주택이란 용어는 소득세법상의 용어이기 때문에 민특법상 단기, 장기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와는 약간 다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민특법의 단기, 장기와는 상관없이 구청 및 세무서에 등록하여 임대기간이 5년 이상인 것을 장기임대사업자라고 칭하고 민특법상 단기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4년으로 등록하셨어도 5년 이상 임대를 하면 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는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5년을 채우고 난 후에야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미리 비과세를 받은 후 나중에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납부를 하는 구조이므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임대기간이 5년이 되지 않았다고 하여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장기임대주택은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여야만 하고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 증액 제한 5%를 준수한 경우에만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19년 2월 12일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가 한 차례 변화가 생겼는데요. 예전에는 거주주택을 비과세 받고 장기임대주택으로 이사하여 또 2년을 거주하고 양도하고 비과세를 받고 또 이사하여 비과세를 받고 이렇게 횟수 제한 없이 비과세 받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19년 2월 12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평생 1회만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럼 2월 12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그 이전 비과세를 받았어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이전에 비과세를 받았으면 그 이후에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를 받지 못한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힌 바 있습니다. 20년 7월 10일 부동산 대책을 통해 민특법상 단기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와 아파트에 대한 장기 임대는 폐지되었는데요. 기존의 등록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이후 8월 7일 임대주택 세제 지원 보완 조치에 그 부분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임대주택이 폐지되는 유형일 경우라도 남아있는 임대기간 동안은 말소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나의 선택으로 말소도 가능해지는데요. 이를 자진말소라고 하죠. 의무 임대 기간 단기로 등록한 사람은 5년, 장기로 등록한 사람은 8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자를 자진 말소하여도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단, 말소 후 5년 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이미 거주주택에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임대주택의 의무기간이 종료되어 자동으로 말소가 된 경우와 자진해서 말소한 경우 임대 의무 기간의 2분의 1 이상은 임대해야 합니다. 그런 경우에도 추징되지는 않습니다.
7월 11일 이후 등록하는 폐지되는 유형의 임대주택 또는 단기를 장기로 전환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이 거주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7월 10일까지 등록한 경우에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임대사업자의 두 번째 혜택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18년 4월 1일 이후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있습니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의 플러스 10%, 3주택자는 기본세율의 플러스 20%를 가산하고 3년 이상 보유 시 적용되던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는 다주택자 중과를 하지 않습니다. 이는 규제에서 빼주는 상대적인 혜택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년 3월 31일까지 등록한 임대계실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의 임대주택 모두 이 혜택이 적용되었으나 그 이후에 등록한 주택은 장기로 등록할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또한 18년 9월 13일 대책으로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이 혜택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9월 13일 이후 등록한 조정대상 지역의 장기 민간 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단 9월 13일 이후에도 조정대상 지역 내에 건설임대주택이나 비조정대상 지역의 장기 민간 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통적으로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이 있어서 임대료를 5% 이상 인상하면 중과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0년 7월 10일 부동산 대책 이후에는 임대주택 양도 시 중과되지 않도록 종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들은 사업자 등록을 자진 말소가 가능하고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사업자 등록이 자동으로 말소가 되는데요. 자진하여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의무임대 기간에 단기는 5년, 장기는 8년, 2분의 1 이상을 임대하였어야만 하며 말소 후 1년 내 임대주택을 양도하여야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는 말소 후 5년 내 처분해야 가능했습니다. 또한 의무임대 기간이 끝나 사업자가 자동으로 말소된 사람 역시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혜택입니다. 매우 중요한 혜택이죠.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6년 이상 임대를 하였을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매년 2%씩 추가로 적용해준다는 내용입니다. 18년 3월 31일 이전 등록한 기준시가 6억 원, 비수도권은 3억 원, 임대주택은 단기, 장기 모두 6년 이상 임대 시에 아래 표와 같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추가로 적용해줍니다. 18년도 3월 31일 이후에는 이 추가 적용이 폐지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장기 8년으로 등록한 국민주택 규모의 임대주택은 8년 이상 임대할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50% 적용, 10년 이상 임대할 경우 70%를 적용해 줍니다. 9.13 대책 이후 취득 및 등록한 임대주택은 가액 요건이 추가되어서 기준시가 6억 원, 비수도권은 3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이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18년도 9월 13일 이전 취득하고 등록한 주택에 대해서는 기준시가에 제한 없이 이 특례가 적용이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다음에 설명드릴 양도소득세 100% 감면과는 다르게 이 특례는 취득 시점부터 양도 시점까지의 양도차익 전체에 대해 감면을 적용해 줍니다. 임대 기간에 따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여야 한다는 것의 의미는 임대 기간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다면 그 기간만 차감하고 임대 기간을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3개월의 공실은 임대 기간으로 인정해 줍니다. 뒤에 살펴볼 양도소득세 100% 감면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추가 적용과 특례는 중복해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면분에 대해서 농어촌 특별세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10일 대책 이후 등록이 폐지되는 유형의 임대주택에 대한 내용도 아직 발표 전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관련된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부분이지만 8월 7일 보도한 710 대책의 보완조치 내용에는 소득세법에 대한 내용만 담겨 있었기 때문에 아직 확정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9월 11일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재입법 예고되었는데요. 그 내용으로는 등록이 자동 말소된 경우 임대 의무 기간인 8년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려고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의견 제출이 9월 17일까지니까 그 이후에는 확정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정된 내용에 대해서도 추후에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관련된 세 번째 혜택입니다. 바로 양도소득세 100% 감면입니다. 혜택이 큰 만큼 요건도 까다로운데 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적용이 됩니다.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을 등록한다고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신규로 취득한 주택에만 한정되어 적용됩니다. 또한 등록 시에 장기로 등록하여야만 하고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여야 하는데 앞에 추가 적용 및 특례와는 다르게 중간에 임대 기간이 중단될 경우 예를 들어 기존 임차인이 퇴거 후 다음 임차인의 전입신고하는 기간까지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경우 이 감면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임대 개시일부터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된 이후 양도 시점까지 계속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을 준수하여야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8년 9월 13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가액 요건도 신설되었는데요. 기준 시가 6억 원, 비수도권 지역은 3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이 감면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18년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3개월 이내 등록한 주택에 한하여만 적용되는 혜택이고 그 이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혜택이 종료되어서 감면받으실 수 없습니다. 만약 임대기간이 10년이 종료되어서 본인이 거주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앞에 설명드렸던 장기 보유 특별공제 특례, 취득 시점부터 양도 시점까지 양도 차익 전체에 대해서 공제를 적용했었죠. 그것과는 다르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710 대책 이후 등록이 폐지되는 유형의 임대주택에 대한 내용은 앞서 설명한 것과 같습니다. 다만 장기로 등록한 주택에 대하여 8년 후 자동으로 말소될 경우 10년을 채우지 못한 주택에 대해서는 이 감면이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각각의 혜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